전투체계는 KDDX의 두뇌이자 중추신경이다. 함정의 첨단 레이더, 소나 등 각종 센서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대공, 대함, 대잠, 대지 미사일, 어뢰 등을 발사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개발비만 6,700여 원에 달한다. 이 전투체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게 고깔 모자처럼 생긴 통합마스트다. 국내 구축함 중 처음으로 장착된다. 통합마스트에는 레이더, 통신,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등 각종 센서들이 함께 들어간다. 종전에는 이런 센서들이 함정 여기저기에 분산돼 있었다. 이들을 한 곳에 모아넣어 레이더 반사 면적을 크게 줄여 스텔스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것이다. 대형 함정을 정리대에 어선 정도 크기로 나타나게 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다. 통합마스트는 미국, 유럽 등 일부 선진국의 최신형 함정에 도입되고 있다. 함정에선 보통 정미사일, 항공기 등을 탐지, 추적하고 요격하기 위해 S밴드와 X밴드 두 가지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의 레이더를 활용한다. S밴드 레이더는 보통 수백 킬로미터 이상 먼 거리의 항공기, 미사일을 탐지한다. 이지스함의 스파이1 레이더도 S밴드다. X밴드 레이더는 S밴드보다 파장이 짧아 비교적 근거리 표적을 정밀 추적한다. 이 두 레이더를 한 군데에 고정형으로 모아놓을 경우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게 최대 난제다. 미국도 실패해서 X밴드 레이더는 배 위쪽에 회전형으로 설치해 사용한 적도 있다. 때문에 전파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통합마스트 성공의 관건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통합마스트는 5층 건물과 비슷한 15m 높이의 대형 구조물이다. KDDX는 7600톤급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보다 작지만 다양하고 강력한 무장을 탑재하고 있다. KDDX에 탑재되는 미사일 수직 발사기는 48기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128기에 비해선 적지만 하늘과 바다는 물론 땅 위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을 탑재한다. 전술 함대지 미사일, 홍상어 대잠수함 미사일, 천공 또는 L3 개량형 함대공 미사일, 해성 함대함 미사일 등 어뢰 등이 탑재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함 미사일은 수직발 사기가 아닌 외부에 장착된다. 한화시스템과 LIG넥스1이 맞붙은 전투체계 분야에서 한화시스템은 선발주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40년간 80여 척에 달하는 해군 함정이 전투체계를 공급해왔다. 미 로키드 마틴 전투체계가 탑재된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제외하곤 국내에서 건조된 거의 모든 중대형 함정 전투체계를 공급해왔다. 차계호 현물산급 FFX 배치 3 전투체계 업체로도 선정돼 제작 중이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복합 센서 마스트와 사면 고정형으로 세계 첫 디지털 방식의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개발해 울산급 배치 3용으로 시험 중이라고 말했다. LIG넥스1은 유도탄 정비부터 시작해서 40년 넘게 센서와 무장을 개발해온 경험과 실적을 신형 전투체계 개발에 있어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본적으로 무장체계를 개발하면서 사격 통제 및 무장 통제 체계를 함께 개발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 LIG넥스1 관계자는 장보고 1 잠수함 성능 개량 통합 전투체계는 4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력화한 것이 화제가 됐고 현재 해군 승조원들도 매우 만족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LIG넥스1은 통합마스트 내 전파 간섭을 피하기 위해 S밴드와 X밴드 두 레이더를 45도 각도로 서로 어긋나게 배치하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이 아이디어는 세계 유수 연구기관과 조선소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고 특허 지원도 돼 있다고 한다. KDDX 기본 설계 사업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지난달 제안서를 제출한 뒤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제안서 평가를 거쳐 이달 초 우선 협상 대상 업체가 선정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은 국내 초이지스함 세종대왕함 등 지금까지 총 80여 척의 전투함과 잠수함을 설계 및 건조했다. 대우조선도 40여 척의 함정 건조 경험을 갖고 있다. 일각에선 향후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국의 해군력 증강 추세를 감안해 KDDX의 무장과 성능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군은 북한 위협 외에 주변 강국의 경우 중국 북해함대 및 동해함대, 일본 해상자위대 2개 호위대군 위협을 동시에 고려해 적절한 대응할 수 있는 전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KDDX는 그 핵심 전력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요격 능력 추가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KDDX엔 북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만 갖추고 요격미사일은 장착하지 않는 것으로 각각이 잡혔었다. 2023년부터 도입될 차기 이지스함 3척에 SM-3 요격미사일 배치를 적극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최근엔 KDDX 대공 미사일을 항공기 요격 위주인 전공 함대공 개량형 대신 LSM 함대공 개량형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LSM은 패트리엇 X3보다 높은 고도 50여 킬로미터까지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국산 미사일로 2023년쯤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군 소식통은 KDDX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중일 등 주변 강국의 잠재적 위협 등에 대비한 가성비 뛰어난 함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착실하게 차기 구축함 사업을 진행하던 해군은 2011년 전력화 계획에 KDDX라는 명칭으로 6척 소유를 반영하는 데 성공했고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초도함 6척을 건조해 기동함대에 배치한다는 전력화 일정을 짰다. 이 계획이 발표되자 2020년대 중반이면 유사시 주변국 해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동함대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왔다. 안보 환경의 변화는 차기 구축함 사업 일정의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이 심화됨에 따라 군은 탄도미사일 대응 능력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 추가 소유를 제기했고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개량한 배치 II 3척 건조를 결정했다. 4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으로 인해 KDX-IIA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2020년대 후반에 착수하는 것으로 일정이 연기됐다. 사업 일정이 뒤로 늦춰지면서 일각에서는 해군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사업 일정의 조정은 오히려 KDDX에 약이 됐다. KDDX 체계 개발에 들어가기 전 세종대왕급 배치 II 사업과 한국형 호위함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첨단 무기가 개발, 평가됐고 이를 통해 10년 전 구상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첨단 기술이 대거 소요 기술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군은 2017년 4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선행연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KDDX에 요구되는 주요 성능과 재원의 가이드라인을 짰고 2019년 시작된 탐색 개발을 통해 KDDX의 방향성과 개발에 반영돼야 할 첨단 기술의 목록을 정리했다. 탐색 개발을 완료한 군은 2020년 4월 제12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DDX 전투체계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확정하면서 목표 성능을 확정했는데 이렇게 확정된 목표 성능은 10년 전 KDX-IIA가 추진되던 당시 요구되던 성능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군은 KDDX의 핵심 임무로 대공, 대함, 대지, 대잠 능력은 물론 탄도탄 탐지, 추적을 명시했다. 항공 전투함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능력을 갖추되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강화에 대비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추가한 것이다. 이러한 요구 성능 확대에 따라 덩치도 커졌다. 당초 KDX-IIA는 기동함대의 질적 주력인 1만 톤급 대형 이지스 구축함을 보조하는 6천 톤급 중형 구축함으로 기획됐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는 KDDX는 만재 배수량이 8천 톤에 육박하는 대형 전투함이자 해상에서 예측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처 가능한 주력함 수준의 전투함을 만드는 사업으로 판이 커졌다. 최근 세계 전투함 시장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군함 설계 기술 한껏